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2년 만에 가장 작은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3년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1.65%에 해당하는 347조 6천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결과에서 도출된 수치로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예산 지출을 2,160억 달러로 설정하며 이는 GDP 대비 2.29%의 재정 적자를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작년 총 지출은 3,121.9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774.3조 루피아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스리 무랴니 재무부 장관은 예산의 견고한 성과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과 지정학적 도전에 대비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무역 환경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3년에 약 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5.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적된 현금 보유액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산 적자를 충당하고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미얀마 출신의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목선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해당 배에 탑승한 난민의 수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엔 난민기구의 로힝야족 난민선 구조 요청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향하는 배 중 일부가 표류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구조해달라고 동남아 각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해군이 로힝야족 난민선을 노골적으로 쫓아낸 것은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자국민의 적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이후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로힝야족 난민은 1,500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인들은 난민들이 자국 땅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대학생 수백 명이 로힝야족 난민 임시거처를 습격해 이들을 다른 곳으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힝야족 난민들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인도네시아 당국도 이들을 태운 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 기기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2014년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 출범 이후 의료 수요 증가와 현지 의료진들의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높아진 관심 때문입니다. 글로벌 수출입 통계기관 GTA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3억 4,94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독일, 미국, 일본 순입니다. 한국은 1,868만 달러로 5위에 랭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액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도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러한 수입 확대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의료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기기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 세미나 및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희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기기 위주로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이 약 15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5% 감소한 상황에서도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주당 20루피아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총 배당금은 1,713억 6천만 루피아로 이달 말 배당이 완료될 예정이며 우리은행은 지분율 84.2%에 해당하는 약 1,440억 루피아를 배당받게 됩니다. 작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은 5,283억 루피아로 이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5조 600억 루피아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소다라은행은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30년까지 국외에서 순이익의 25%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3대 법인의 5억 달러를 증자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은 2014년에 인도네시아 법인과 소다라은행을 합병하여 우리소다라은행을 출범시켰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의 인도네시아 법인 코카콜라 인도네시아가 국영전력 PLN으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증서 9211건을 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90기가와트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입 비용은 약 808억 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재생가능 에너지 증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서로, 이를 통해 코카콜라 인도네시아는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편 코카콜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구매 외에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9,566건, 46,566건의 재생가능 에너지 증서를 추가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3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공장에 960만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등 다양한 탄소 중립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 위치한 누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주민 2천여 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해당 화산의 폭발로 산 정상에서 1.5km 높이의 화산재가 분출되었으며, 이후 2일에도 몇 차례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화산은 지난달 23일 20년 만에 처음으로 폭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3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널리 퍼져 산에서 80km 넘게 떨어진 프란스 세다 공항도 폐쇄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동북부 할마헤라섬 북말루쿠주에 위치한 두코노 화산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화산의 폭발로 산 정상에서 4km 높이의 화산재가 솟구쳤으며,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서부 자바주에서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여 주택 248채가 파손되고 11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활성 단층의 움직임에 의해 촉발된 얕은 지각 지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은 국가입니다. 특히 2004년에는 규모 9.1의 대지진으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해 22만 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평가전에서 리비아의 0대4로 크게 패해 아시안컵 본선 준비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 2일 튀르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는 리비아에게 4골을 내주며 완패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146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날 상대팀인 리비아는 120위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이라크에 1대5로 크게 패한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4점 차로 지면서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16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여 D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들은 16일 이라크, 20일 베트남, 24일 일본과 조별리그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피파 랭킹과 국제대회 경험이 가장 적은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선 큰 이변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